아이들을 잘 본다는 것은 아이의 보이지 않는 너머를 함께 보는 것이다. 그 아이의 너머가 보이면 좀 더 따스한 태도로 아이를 마주할 수 있다.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보건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열화상 카메라 너머, 마스크 너머의 아이들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다. 책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이들이고요. 오늘의 책은 김아준의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책을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키워드 책수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관련된 책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전 학창시절에 보건실과 안 친한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파도 약을 안 먹고 자가치유를 믿으며 고집스럽게 버텼거든요. 사실 제가 알약을 잘 못 먹었어요. 알약 삼키기 힘드니까 약을 안 먹고 아픈 채로 버틴 거죠. 그러던 제가 약 좀 먹으라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아플 때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해졌습니다. 먹다 보니 이제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었고 아픈 것보다는 약 먹고 안 아픈 게 더 좋더라고요. 오늘의 책은 김아준의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인데요. 하루 평균 50여 명의 아이들이 보건실에 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아픔으로 보건실에 오지만 모두 울음을 그치고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보는 보건교사의 특별한 보건일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보건실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보건선생님이 계셨다면 나는 훨씬 아프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보건실 좀 다녀볼걸 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담긴 책이었죠. 사실 책에 나온 선생님들이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보건선생님, 상담선생님, 담임선생님, 사소선생님 등등 모두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라면 학생들이 참 행복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선생님과 안 친했던 게 제일 큰 문제 같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과 좀 친해져 볼 걸 후회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아준 선생님은 대학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학교에서 쓰는 보건일지는 이름, 아픈 곳, 처치만 쓴다고 합니다. 물리적 처치 위주로 입력하다 보니 너무 의례적인 기록물 같았다는 거죠. 아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고가 들어가지만 보건일지만 보면 성취감이나 뿌듯함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아픈 아이를 대했는지 돌아보게 하고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단서가 되었고 저자는 아이를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죠. 이 책을 읽은 저도 아이들을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순수하고 중간중간 뭉글거리면서 읽었어요. 아이들이 보건실에는 왜 오는 걸까요? 깨병으로 오는 아이, 학원 가기 싫어서 오는 아이, 소아 당뇨를 겪는 아이, 보건일지에 아픈 곳을 영혼이라고 쓰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보건실에서만 처치받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소아당뇨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형 당뇨병 환자 연령별 분포에 따르면 10세 미만이 669명, 10대가 2,927명으로 19세 미만 당뇨병 환자가 약 13%를 차지합니다. 영원히 아프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보면서 아픈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행복한 학교에 대해 쓴 글이 있는데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중심은 어디인가? 물론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실에 있으니 교실이라 해야 함은 옳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보건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건실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넘쳐난다면 행복한 학교일까? 그 학년은, 그 학급은 행복한 교실일까? 아이들이 건강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없는 교실이 행복한 교실이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적은 학교가 행복한 학교다. 박노해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의 내용이 책에 삽입되어 읽어드렸습니다. 보건실이 아픈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픈 어른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픈 아이가 자라서 아픈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독립을 하면서 아픈 어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 아픈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보건실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어른들이 많아져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른은 어른이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의 마음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돼서 때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 다들 있으시잖아요. 책 내용 중 아름답다의 어원은 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에 대해 많이 알수록 아이를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 너머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좀 더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래 보아야 예쁜 법이니깐요. 요즘에는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싶어도 마스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장인 4장에는 학교를 지키는 단 한 명의 의료인인 보건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교사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치료할 것 같나요? 저는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교직원, 그 외 학교 방문자의 응급사항을 마주치는 첫 번째 의료인이라는 거죠. 책에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학부모가 운동회 때 뇌출혈이 와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했던 에피소드, 2020년 초 코로나19로 모두가 혼란스러웠을 때 학교에서 제일 바쁘고 책임져야 했던 보건교사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담임교사는 한 반을 책임지지만 보건교사는 한 학교를 책임져야 하고 담임교사는 동료들이 있지만 보건교사는 한 학교당 한 명입니다. 단 한 명의 결정으로 그 응급 상황을 견뎌내는 것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과 의료인으로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책에서 살짝 언급된 성교육과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건교사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교사가 여유로워지면 아이들의 아픔을 더 잘 살필 수 있고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적은 학교가 행복한 학교니까요. 저는 책에서 그 부분도 좋았는데요. 보건교사는 1000명을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단 한 명의 위기를 직면한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인이다. 한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 존재하지만 언젠가 나타날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 같았거든요. 사실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수에 걸리는 무시당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를 존중해야 다수가 행복하다는 논리라서 좋습니다. 너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서 관심이 없어가 아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생각이 좋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작은 아픔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어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외된 아이를 마주했을 때 따뜻한 말,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요.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 오기도 하니까 실제로 몸 어딘가가 불편해져요. 그러니 아프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어른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이 책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스24의 예스 인터뷰,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의 김아준 저자의 인터뷰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는 어른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아이들이었고요. 오늘의 책은 김아준의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 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웃,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책 읽어요.